안녕하세요. 이야기 사진관의 김도철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평생 기억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연극 무대의 추억을 선사했던 이명문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야기 사진관의 김도철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그 선생님을 이렇게 초대하게 된 이유는요. 선생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와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제가 예쁘게 선생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진짜로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요. 지금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이명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직업이 선생님이셨다. 과거형을 쓰셨네요? 네네. 2년 반 전에 정년 퇴임을 했고요.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교장으로 이제 퇴임을 했는데 저는 한 42년 좀 넘게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마 그게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첫 부임하셨을 때 그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도? 그럼요. 처음에 발령받았던 그 학교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학교죠. 안성군에 위치한 아주 작은 시골 학교였는데 12학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양진초등학교. 이름도 예쁘죠? 양진. 네네.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부임하는 학교에서도 그 연극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 작품은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졸업기념 공연으로 이제 스크루지를 했어요. 근데 강당이 없다 보니까 교실에다가 안막 대신 담요를 치고 또 깡통에다가 전구를 달고 디머 대신 그 소금물 항아리에서 이렇게 전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공연을 했고요. 동네 어르신들도 모셔오고 네, 동네 잔치. 그래서 끝나고 이제 어머님들이 떡국도 끓여주셨죠.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 무대를 다 만드셨네요. 자연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시골 학교다 보면은 이게 연극도 낯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아이들과 함께 연극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오히려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또 학원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밤늦게까지 교실에 불 켜놓고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또 어머님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야식을 해가지고 광주리에다 이고 오셨어요. 네. 그렇군요. 신기한 풍경이죠. 예, 그러니까요. 상당히 정다운 풍경이. 네, 아주 기억에 굉장히 남는 그런 그렇구나. 장면이에요. 네. 근데 왜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네.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게 연극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에 연극만큼 훌륭한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예술이잖아요, 연극이.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폭풍 성장을 하는데 표현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고 막 이런 걸 제가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극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다 습득하고 커갔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연극은 주로 어떤 작품을 많이 올리셨나요? 그러면? 사실은 아동극 작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제가 썼어요. 직접 네. 없어가지고. 네네. 네. 처음에 시작은 없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딱 맞는 작품, 또 아이들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런 걸 찾게 됐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3번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것도 전부 이제 제가 쓴 작품이었고요. 예. 원래 쓰는 걸 좋아했어요.
3번이나 대상을 받을 정도니까 네네. 대단하시네요, 되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연극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이 연기 지도도 무지 필요하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대본, 말씀하신 대본도 쓰셨대지만은 무대도 있어야 되고 의상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그게 진짜 너무너무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었는데 제가 교육 연극을 이제 접하면서 모든 게 변화됐죠. 그러니까 교육 연극은 없으면 없을수록 아무것도 없을수록 훨씬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무대 세트가 뭐 숲속이었다가 옹달샘이었다가 또 이제 집으로 바뀐다 그랬을 때 3장면의 세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교육 연극으로 이렇게 접목을 하다 보면 그거 전부 다 아이들이 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숲속일 때는 아이들이 나무도 되고 바위도 되고 꽃도 되고 또 옹달샘도 아이들이 스스로 몸으로 만들고 또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주인공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이렇게 연습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예. 장치하겠다고. 왜냐하면 계속 재미있게 변화되어 가고 자기 언어로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대사를 할 수 있고요. 대사, 그러니까, 장치라 그래서 그냥 장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들 또는 등장 인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애들이 더 재미있어 했어요. 그럼 교육 연극이라는 게 우리가 상당히 접하지 많이 못해가지고 이해하는 부분이 약간 좀 더 필요한데 이 교육 연극과 그러면 기존 연극엔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네,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연극은 최종 목표가 공연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 연극은 과정 중심의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연극에 접근하게 하고요. 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보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빠져드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끄집어 내주는 거죠. 인천학교로 이제 처음으로 정근을 오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연극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되셨는지. 안성에 있던 학교에서 인천 용현초등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연극이 정말 훌륭한 교육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적극 활용하셨죠. 그러니까 학년별로 막 그 연극 발표회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막 신나게 일을 했는데 아마 그때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활동도 했고 선생님들하고 그 교내 연극 동호회를 만들어서 막 연극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공연을 못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인천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테니까 교사학회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교육대학에서 이제 일정 강습하고 있을 때 교실마다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홍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 20여 명쯤이 모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인천 교사극회를 창립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반평생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이제 같이 함께 연극을 쭉 이어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게? 연극으로 이제 수업하고 또 연극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작품도 쓰고 또 연극놀이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걸 만들어 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도 얻고 그리고 나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네. 이런데 연극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학생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연극. 학교 연극의 선구자였던 이명분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를 즐기도록 이끌어갔다. 주인공 하나만의 연극이 아니라 작은 배역, 소품 하나까지 완성된 무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중한 역할임을 아이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왔다. 40년 넘게 무대를 거쳐간 아이들의 가슴속에 남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살짝 좀 활짝 웃으세요. 예, 됐습니다. 예. 활짝 웃는 거 못해요. 요번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저기 남자만의 사귀고 한번 했어요. 아, 퇴임 이후 더 바빠지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봉사로 더 바쁘게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책을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뭐 하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놀이를 시작했죠. 제 전문이 연극놀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마임도 하고 또 뭐 인형극도 하고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또 연극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라오스에 있는 방갈로 초등학교에 가서 그 학교 돕는 그런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은퇴 후에서 다양한 일을 또 하고 계신데 아니 또 해외까지 또 봉사를 하고 계셨네요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시는데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언어가 안 통해도 다 통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거기 애들이 또 교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 교과도 만들어서 가서 우리가 그 음악 지도도 했고요. 이제 저는 색종이 접기도 가서 하고 우리나라 전통 놀이도 알려주고 또 강병규 역장님이 그 그림을 잘 그리셔서 교실에다가 천사 날개를 그려서 아이들 폴로라이드로 한 장씩 다 찍어서 선물로 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 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시설도 막 마련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40년 넘는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 이명분 선생님. 하지만 이명분 선생님은 퇴직 후 더 바빠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기 위해 라오스까지 건너갔다. 그곳에서 라오스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설을 고쳐주며 그 준비를 위해 더 바쁜 생활을 이어간다. 교직 생활 동안 아이들의 가슴에 피었던 꽃을 다시 한번 라오스의 아이들에게 피워주기 위해서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여튼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이제 인생 이야기 쭉 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네. 어머나 실물보다 못 나왔네. 농담이야 농담. 이렇게 보수처럼 이렇게 따라오시고 아. 마네킹과 올리시면서 이렇게 돼서 네. 또 하고. 멋져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사진관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누군가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 말씀을요. 예. 은퇴하신 후에도 이렇게 바쁘시게 활동하시고 또 여러 봉사라든지 또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우리 이야기 사진관도 우리 선생님한테 항상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예, 참여하시죠. 예, 화이팅!